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조국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 조국이란 자에 대해서 또 그 조국이 만든 조국 혁신당이라는 그 정당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조국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10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남 영광 군수선거, 그 다음에 곡성 군수선거, 이 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조국당이 이 호남을 먹기 위해서, 호남 표심을 자기들이 갖고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텃밭이라고 해야 될까, 근거지라고 해야 될까, 이것들을 자기들 당으로 갖고 와서 결국에는 과거 안철수와 같은 그런 포지션을 갖고 가기 위해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아주 이 전 당의 세를 모아서 집중적으로 호남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라는 그런 여론전 선전전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조국이 호남에 월세방을 얻어서 거기에서 생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인사들이 호남에 다수 내려가서 그 해당 지역 표심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식의 여론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맞서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들도 이 영광, 곡성에 내려가서, 그리고 또 그 밖에 광주 이런 데 내려가서 호남 표심을 갖다가 자기들한테 계속 고정시키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전부터 이게 조국이가 호남에 월세방을 얻어서 월세살이를 한다, 어쩐다 저쩐다, 조국 말고 그 누굽니까? 그 음주운전 한 그 변호사, 그거 로스쿨 나온 사람, 신장식이 호남에 가서 월세살이를 한다. 그 다음에 전남 영광 출신이십니다. 서왕진이라고 옛날에 박원순이 따라다니던 자인데, 서왕진이가 또 어디 가서 뭘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 호남 표심이 지금 과거와는 다르다. 이번에 저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을 한마디로 추대하는 그런 일종의 쇼 아니었습니까? 일종의 퍼포먼스였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들보다 호남의 투표율이 낮았다. 그리고 이재명의 득표율도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 이재명이가 딴 데서는 90% 이상을 득표했는데 호남에서는 80% 중반을 했기 때문에 호남 민심 심상치 않다, 호남이 지금 들썩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조국당의 운명에 대해서, 조국당이 지금 현재 심혈을 기울이는 듯한 그 호남 지역 선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조국당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조국당은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똑같은 포지션입니다. 여러분들 선거 때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당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당 저게 보수인지 뭔지 진보인지 뭔지, 또 어떤 여론조사는 여권이라고 분류하고, 또 어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야권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대체 저 당이 뭔지도 모르고, 저 당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저 당에 있는 국회의원 3명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럴 정당이지 않습니까?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 그러니까 지지율도, 여러분들 심지어 저는 이제 최근에 이 개혁신당의 지지율도 체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한번 한국갤럽 8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입니다. 이준석 당의 지지율이 얼마냐면 2%입니다. 2%. 이준석 당이 총선 끝날 때쯤에 지지율이 한 3%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2%. 별 차이가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지지율만 봤을 때는 극히 그 존재의 가치가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국당은 어떻냐? 조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때는 이재명 친명행제, 비명행사, 이런 공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기존의 문재인 쪽 또는 비명계 이런 사람들을 지지했던 그런 민심들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심들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가서, 왜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후보를 내고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냈지만, 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그 비례정당의 그 비례 후보자들 몇몇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찍어주기 어려운 사람들, 진보당이니 정체불명의 어디 시민단체 인사들이 추천한 인사들이니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전통적인 지지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지지층이 뭔가 이 접점을 갖고 교감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표를 줄 만한 그런 인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비례대표에서는 조국당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조국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갖고 가십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걸 놓고 지금 이번에 10월 재보궐선거에서도 조국당이 지난 총선 결과를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을 위협했지 않느냐, 더불어민주당보다 비례대표 득표는 더 많이 했지 않느냐, 그걸 봤을 때는 호남에서는 더 많이 했지 않느냐. 그걸 봤을 때는 호남 민심 그거 지금 시점에서 쉽게 이렇게 판가름할 수 없다. 어떤 이변이 날지 모른다. 조국당이 호남을 갖다가 석권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뒤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번 10월 재보선 특히 이제 이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어딘지 아십니까? 곡성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호남이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 이게 2016년 그 국민의당 안철수 녹색 돌풍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민심들이 당시에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 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던 그런 민심이 안철수를 택했듯이 이번에 저 이재명 너무 지겹다.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재명은 위험한데 조국은 안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조국당을 찍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만 이 호남이 만약에 조국당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민주당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재명 체제는 그야말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진위 여부를 어쨌든 코로나에 걸림으로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그런 회담 이런 것도 연기됐고 잠정 연기됐고 결정적으로 이재명이한테 유리해진 게 뭐냐면 결국에는 위증교사 그리고 공직선거법 이거 선고 공판이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증교사 그 결심 공판은 아마 예정대로 진행되고 그렇지만 선고 공판은 아마 그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이것도 결심과 선고 공판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면 여러분들 10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이재명이 한동훈이 무서워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 싫어서 피하고 싶어서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의심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코로나에 걸리겠습니까?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새지만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눈병에 걸리면은 여러분들 훈련 빼줍니다. 근무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한테 이 눈병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는 이렇게 병원에 이제 외출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눈병에 걸린 사람이 쓰는 그 안약 있지 않습니까? 안약을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갖다가 자기 눈에 딱 비비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갑자기 이재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런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 싹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재명이 코로나에 일부러 걸렸겠습니까? 실제로 걸렸는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재명이가 코로나에 걸림으로써 한동훈과의 회담도 잠정적으로 연기됐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옥죄고 있던 그리고 또 10월 16일 전에 선고됐을 가능성도 있던 그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1심 선고 결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재보선 선고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효과적인 노림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불안하다. 이재명은 위험하다. 이재명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이 무너지기 전에 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조국당을 호남이 찍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재명의 민주당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전당대회 치른 지 2달 만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뒤로
넘어감으로써 10월 16일 재보궐 때까지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정말 이거는 의외의 정치적인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국 혁신당이 왜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선 때는 그런저런 배경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런 반감이 분명 현실로 존재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라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대안도 아닙니다. 그냥 보완제로서 조국당이 있었고, 그 조국당이 등장했기 때문에 조국당의 지지율이 총선 때 얼마까지 올랐느냐, 한국갤럽 기준으로 14%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조국당이 만만치 않은 의석을 갖고 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국당 지지율이 어떻게 됐냐면 14%, 1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8%까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얘기하면 거의 총선 직후의 지지율보다 한 80% 정도 빠졌다, 또는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조국당과 지금의 조국당의 지지율은 그 차이가 꽤 큽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가 크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호남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호남, 이 영광군수, 곡성군수, 이 선거 민심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군수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기사를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소 영광군 의원, 장세일 영광군의 전남도의원, 전입니다. 전. 그 다음에 장현 전 호남대 교수. 제가 잠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장현 씨는 언제부터 이 영광 지역에서 선거에 계속 출마를 했냐면, 이낙연 전 총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국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2000년 16대 총선입니다. 이 사람이 영광 한편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장현 씨가 이때부터 이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말고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는, 그 전입니다. 1988년도부터 아마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그 이후에 미국 유학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2000년에 이제 이낙연하고 당내 경선에서 붙으려고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무슨 영광 군수 선거에 나오고 뭘 나오고 계속 했는데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 장현 씨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동권이라는 사람, 전남 도의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누가 나올 예정이냐, 누가 지금 그 예비 후보 이런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냐, 김영복 전 수협조합장,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정원식 항일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제가 얼핏 이 정원식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 이 조국당과 관련한 그런 활동, 그런 기사를 보면서 얼핏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 총선을 또는 이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몇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활동상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을 한 바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에 그런 뿌리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만평 민주평통 영광감사, 정광일 전 재외동포사업 이사?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국 혁신당은 비교를 해보지 않습니까? 이 후보군이 좀 그렇습니다.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지역 사회에서 인지도랄까, 지지도랄까, 이 조직 기반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아까 더불어민주당 그 인사들 제가 읊어드렸지 않습니까? 장현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공직선거에 출마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인지도가 꽤 있습니다. 각종 선거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조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세일 전 도의원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장기소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광 군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아는 사람은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위험하니까 조국당을 택해줘야 되겠다. 조국당을 택해야 뭔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이 이재명 체제가 불안해졌을 때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재명 호남을 홀대하니까 조국당을 택해야 되겠구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 호남을 홀대했습니까? 홀대했다 치더라도 그럼 이재명이 호남을 홀대한 것과 조국을 찍은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이가 경북 안동이라고 한다면 조국은 부산 사람 아닙니까? 조국은 저 문재인의 부하 아닙니까?
조국은 철저하게 뭡니까?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조국으로 이어지는 그 부산 그쪽의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광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 조국 혁신당을 찍어줄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곡성 군수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성 군수 선거에는 또 누가 나오느냐? 유근기라고 전 곡성 군수를 했던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상래 이 사람은 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래 전라남도 도의원을 했습니다. 도의원하고 곡성군위의 의원을 했고, 그리고 또 강대광과 정환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잠깐만 검색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광 곡성군 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환대는 전남 도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남 도의원을 했든지 곡성군의원을 했든지 아니면 전임 곡성군수였든지 이런 식으로 곡성군 안에서 지역 기반을 갖고 있고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실제 그 공직을 맡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수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조국당에선 누가 나오느냐? 조국당에선 누가 나온다는 지금 얘기 자체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 곡성군수, 예비 후보 뭐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영광군수 후보군을 봐도 조국당은 그 가능성이 없고, 여러분들 조국당 자체가 민주당의 대체제가 될 수가 없고, 총선 때 보완제로서의 일부 역할은 했으나 일부 그런 반사 이익은 얻었으나 여러분들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의 그 인재풀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군수 선거, 곡성군수 선거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 해당 지역에서 군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군의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도의원을 2번, 3번 한 사람들이, 또는 그런 공직은 안 맡았지만 뭐 20년, 30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계속 공직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했던 사람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솔직히 그 해당 지역에서 인지도도 없고 해당 지역에서 활동한 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비 후보로 뭐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얘기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군수 선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전국 선거 아닙니다. 정당 보고 찍어주는 선거 아니긴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해당 인사의 지역 기반과 경쟁력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국당이 아무리 조국이가 내려가서 어디 영광에서 월세를 살고 곡성에서 월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조국뿐만이 아니라 저기 뭡니까 정경심이 뭐 출소를 해서 뭐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저기 누굽니까 조국 딸내미 아들내미가 다 와서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무슨 서왕진이가 내려오고 신장식이가 내려오고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왕진이 영광 군내 돌아다녀도 그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신장식이 곡성 군에 돌아다녀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국당이 마치 10월 달에 뭔가 대단한 큰일이라도 낼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객관적으로도 그렇다. 여론조사 결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적 여론조사냐면은 7월 24일 날 영광군수 재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영광군 지역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그 결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비 후보자들 그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세일이라는 사람이 현재 이 7월 말 여론조사 결과로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28.3입니다. 이 장세일은 전남 도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현, 이 사람은 호남대라는 그 광주, 광산구 거기에 있는 쌍촌동인가? 예, 거기에 호남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호남대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원래 DJ 쪽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 호남대 교수를 했고, 그 다음에 2000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2004년에 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이 영광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 장현 씨가 24.8, 그 다음에 이동권이라고 이 전남 도의원을 했던 사람이 15.8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조국 혁신당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무슨 정광일, 김영복, 그 다음에 누구였더라?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예, 이런 사람들 누군지도 모릅니다. 영광 사람들은. 그 다음에 곡성군수 선거 결과, 아니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1등이 누구냐면은 조상래입니다. 32.6. 이 사람은 무소속입니다. 여러분들 무소속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2등이 누구냐면 전임 곡성군수 유근기 21%입니다. 그리고
정환대, 강대광, 도의원, 군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17.5%, 1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뒤에 이제 무소속인 사람들이 3.5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조국당의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조국당은 이재명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을 대체할 수가 없다. 호남은 절대로 조국당을 대안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비록 영광군과 곡성군 이 두 군데, 인구가 적은 그 두 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재선거지만은 그곳에서 조국당을 찍을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다. 심지어 그 조국당, 지지율도 별로 안 나오는 조국당, 더불어민주당의 대체제가 될 수 없는 조국당에서 인지도도 없는, 지역 기반도 없는,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내세운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의 지지율, 그런 사람들의 실제 득표율은 그야말로 처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조국당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호남 사람들한테. 그런 점에서 10월 16일 영광군수, 곡성군수 선거는 거의 뭐 예정돼 있는 셈이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언제 기회가 될 때 그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준석 당도 마찬가지다. 이준석 당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효용이 없다.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항상 의문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조국당과 같은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오늘 조국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운명, 조국당의 한계, 그 다음에 영광군수, 곡성군수 선거의 향방,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여기저기로 계속 이렇게 중구난방이었는데 그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함다롱님께서 그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장기 출장을 와 있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요즘엔 뭐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한 편씩 올리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적응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날 때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는 횟수를 그렇게 좀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계속 말이 새고 영상이 좀 길어지게 됐습니다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